안녕하세요. 바로 삼형 ENC 주식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볼 건데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날봉으로 봤을 때 정말 기간이 길죠. 2004년부터 온 차트이기 때문에 날봉으로 좀 분석 당연히 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보기에는 이제 좀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긴 차트가 있을 경우에는 주봉이나 달봉을 보는 경우가 많고 달봉까지도 이렇게 줄여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달봉 말고 주봉으로 좀 봐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흐르고 있는 건데 한번 그냥 제가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하나의 차트를 분석을 하려고 할 때 잠시만요. 제가 여기를 좀 잘못 입력을 해놔서 비트코인이 아니죠. 삼형 ENC 바꾸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한번 평소대로 한번 해볼게요. 우선 이렇게 차트를 좀 보면 날봉에서 주봉으로 바꾸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는 게 어떤 모양을 좀 가지고 있나, 그리고 가로로 봤었을 때 어느 구역에서 최근에 반등이 좀 나왔나 이런 걸 좀 많이 지켜봐요. 너무 오래된 차트이기 때문에 이 기준, 이 구역 기준으로 지금도 기준을 잡기에는 어느 정도 참고만 하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추세는 과거에서 계속 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제일 저점이었던 부분을 이렇게 추세선으로 한번 이어보고 그 다음에 나왔던 저점을 이렇게 찍고 추세선을 한번 그어봅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선이 잠시만요. 이런 추세선에서 한번 반등이 나왔고 깨지면서 아래로 갈 가능성이 커졌다. 상승 추세는 깨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었어요. 물론 이런 구역에서도 다시 한번 저항을 받고 이 구역, 어떻게 보면 이 단기적으로 통통 튀겼죠. 여기서 한번 튀기고 깨지고 이 구역에서 말로만 하지 말고 그림을 좀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구역에서 깨지니까 이제 밑으로 빠지고 여기서 뚫고 올라가서 한번 지지를 받는 그런 구역이에요. 근데 결국에 올라가더라도 이 추세선에서 저항을 받고 다시 한번 이런 구역을 테스트하고 한번 쏜 경우. 근데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단기 트렌드를 보고 가는 입장에서는 조금 힘이 한번 빠졌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트렌드를 이제 지키지 못할 가능성도 있겠구나. 좀 방향 전환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 위에는 이제 분석을 할 필요가 없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추세를 깨졌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보면 여기서 올라가서 이런 구역을 온다라고 하면은 좀 저항이 받는 구역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아주 먼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끝을 내고 다음 걸 이제 찾아보겠죠. 상승 추세가 끝났다라고 하면은 횡보 추세로 갈 것인지 아니면 하락 추세로 갈 것인지 그런 것을 조금 이제 느껴봐야죠. 그래서 이 추세선 끝난 부분은 이제 볼 필요가 거의 없을 것 같고 최근에 있었던 구역이 저희한테는 되게 중요하겠죠. 하락 추세로 돌아갔다라고 좀 볼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 안에서 고점 그리고 하락하고 반등이 나왔는데 저항을 받은 그 고점 자리에 이렇게 추세선을 좀 연결을 해보면 이러한 하락 추세, 하락 트렌드를 좀 갖고 있어요. 이런 하락 트렌드를 뚫고 나야, 뚫어서 가야 상승 추세로 전환되거나 어떤 하락 트렌드는 벗어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기는 그런 게 좀 있네요. 디센딩이라고 하죠. 이런 게 삼각형 모양으로 반등이 나오는 구역은 일정한데 고점은 낮아지는 현상을 디센딩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디센딩을 갖고 있으면 보통은 아래로 갈 확률이 큽니다. 지켜주던 매물대를 계속 소화하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뚫리게 되면 저항을 다시 받고 저항을 다시 받는 게 그 자리를 한 번 더 간다라는 거예요. 체크를 한 번 하고 확실히 저항이 있구나라고 체크를 한 다음에 가던 방향으로 더 하락을 하게 됩니다. 이런 디센딩 패턴 같은 경우에는 하락으로 갈 거라고 암시를 해주고 있죠. 그러면 이런 말도 할 수가 있겠는데 잘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는 그럼 왜 삼각형인데 여기서 내려온 걸 보면 삼각형인데 여기서는 왜 안 깨지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간간히 계세요. 왜냐면 이제 디센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건데 여기랑 여기랑 어떻게 차이점을 좀 보시면 여기는 저점이 동일을 해요. 저점이 계속 여기서 내려와서 지켜주고 계속 이 구역이었는데 요거는 사실 아래 거는 여기가 저점이 있지 않잖아요. 만약 이게 여기까지 떨어지고 올라가 이런 그림의 형태였다라고 한다면 디센딩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와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갔다면 디센딩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실 디센딩이라고 보기는 힘들죠. 그냥 여기는 하나의 새로운 바닥구역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구역이 만약에 저점이 나왔고 반등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은 보통 매수 자리는 이런 자리가 됩니다. 이 하락하고 거기서 저점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저점이 좀 길게 꼬리가 나왔거나 이런 꼬리죠. 꼬리 같은 게 나왔던 부분을 마지막 저점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저희는 트레이딩을 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저는 항상 그 캔들의 종가 구역을 되게 중요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가 구역을 다시 한번 매수를 받을 수 있는 구역 그리고 손절을 할 구역은 이 꼬리 끝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역을 매수 구역으로 체크를 하게 돼요. 이런 자리는 하고 반등이 올라갔으면은 이 자리가 올 때까지 기다리게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여기 구역이 몇 퍼센트나 되냐면 한 10%안 돼요. 가격 범위가 한 8% 정도 되네요. 만약 여기 위에서 그냥 매수를 진행을 하더라도 손절이 7, 8% 정도 된다라는 만약 이 밑으로 깨지면 그래서 이 구역이 하나의 매수 구역이 됐을 거고 여기서는 매수를 받을 수가 없었죠. 다른 기준을 여러 데서 잡지 않는 한 근데 여기도 보시면 크게 좀 여기서 반등을 할 거다라고 보기가 어려웠던 게 꼬리를 잡기는 좀 힘들었어요. 그냥 이런 구역은 내가 만약 잡았다고 하면은 이런 구역이 지지 구역이 되겠다. 물론 이런 구역도 매물대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치지 않아요. 좀 애매하잖아요. 손절의 기준이 애매합니다. 여기다 잡을 때는. 여기가 깨지면 손절해야 되잖아요. 여기가 깨지면 손절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아서 보통은 그렇게 잡지는 않고 잡으면 이런 정도? 이런 구역을 지지 구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오면 무조건 매수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여기가 어떻게 보면 2008년도의 구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뢰도라기보다는 이런 구역 어딘가에서는 반등이 나올 거지만 여기서 나올 거란 확신은 좀 주기가 힘든 일. 기간이 되게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제 기준으로 했다라고 하면 이 구역에서 매수는 받지 못했을 건데 그렇다면 저는 이걸 놓쳤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 것 같고 여기가 바닥이야? 그러면은 이 구역이 다시 오면 매수를 받아야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결국에 장투를 한다고 하더라도 단기 투자는 여기서 익절을 좀 받겠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 먹을 수 있지만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의 성향 중에 대부분의 하나가 장기적으로 좀 갖고 있으려고 하는 성향을 좀 본다라고 하면은 여기까지 떨어지는 것도 다시 보게 될 가능성이 커요. 실질적으로 정말 매수를 받아야 되는 자리는 이런 경우도 있죠. 여기까지 올라가더라도 여기를 다시 왔었을 때 뚫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여기도 그랬거든요. 여기도 지켜줄 줄 알았지만 올라갔다 내려와서 뚫리는 것처럼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기 때문에 안심은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여기가 반등을 하고 내려오는 구역에서는 매수를 받을 수 있는 자리가 근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를 지켜준다라고 하면 정말 크게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여기서 떨어져서 깨진다라고 하면 이 구역에서 다시 손절을 하면 되는 어떤 기준이 명확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중요한 매수 자리가 되겠죠. 그 과정에서 나온 게 이런 상승의 형태가 될 거고 두 번째로 이 추세선, 하락 추세선을 뚫었던 거 이 부분이 더 상승으로 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도 못 받으신 분들은 이제 매수를 어디서 받아야 되냐면 이 채널을 뚫고 이 추세선에 닿을 때 이런 구역에서 매수를 받겠죠. 그러면 거기서 깨지면은 빨리 손절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깨지면 손절하는 거고 여기서 지켜준다. 반등하고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또 매수가 되는 좋은 자리일 수 있죠. 결국에 거기서 매수 받은 사람들은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매수를 받을 수가 있었죠. 근데 여기를 다시 한번 체크하지 않았다라는 거, 여기는. 하지만 여기는 같은 구역에서 반등이 한번 나왔고 이 추세선에 닿은 거, 이쪽이 더 신뢰도가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좀 흐름을 저는 분석을 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 매수 받을 수 있는 구역은 이제 이런 그림은 계속 지켜보고 매도를 어디서 하냐. 보통 매도는 두 가지의 저항 구역이 생깁니다. 아까 여기서 뚫렸던 구역 이런 구역에서는 무조건 이제 저항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나왔던 이 구역은 뚫리고 다시 올라갔을 때 저항이 무조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저항이 무조건 나와요. 그러면 여길 만약 뚫게 되면 갈 수 있는 다음 목표 구역 2차 매도 구역이라고 목표하는데 그런 자리는 보통 여기 추세선이 나왔던 자리들 그리고 여기 저는 지금 저는 꼬리 끝으로 하지 않아요. 종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가 2차 매도 여기가 3차 매도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면 이 구역은 결국에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는 매수 구역이었지만 이제 이 구역은 매도 구역이 될 거라는 거예요. 결국에 정확히 차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구역에서 매도가 나왔고
여기서 사실 매도가 이미 다 됐겠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더라도 이거는 좀 힘이 다 빠졌을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더 올라갈 거라고 좀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여기서 이제 매수를 받을 필요도 없어요. 더 올라갈 거라고 하면은 이 구역까지 확실히 뚫고 여기서 막 계속 항보를 하다가 여기 구역에 떨어져서 내려오면 여기처럼 올라가서 떨어져서 내려오면 매수를 받는 게 그때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매수를 할 필요가 없고 구경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의 또 흐름이 끊겼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는 또 하락 추세선이 또 생긴 겁니다.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또 여기서 작은 의미에서는 또 이런 걸 또 그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보면 이런 또 아직까지는 그래도 상승 추세선이 좀 있다. 아까 여기서 이렇게 그렸던 거랑 좀 비슷하죠. 그런 식으로 볼 수 있고 제가 여기서 또 엘리어트 파동이나 파동 카운팅을 좀 해봤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좀 이따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제 익절을 했으면 여기를 뚫고 가지 못하면 다시 매수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은 다시 한번 여기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어떤 세부적인 조정을 하냐면 여기도 종가 기준으로 했잖아요. 여기도 종가 기준이 여기가 있어요. 이렇게 종가를 올려주고 여기서도 꼬리에다가 이렇게 체크를 해주고 그러면 매수 구역이 저는 이렇게 조금 수정을 하게 됩니다. 4,550원에서 4,100원까지는 다시 한번 매수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 돼요. 그래서 이걸 쭉 연결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한번 닿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익절한 사람이 다시 삼영이엔씨를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이런 구역이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아니면 다른 종목을 사야 되겠죠. 근데 주식은 되게 오래 기다려야 와요.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1년 정도 걸렸네요. 1년 정도 걸렸고 최근에 여기서 이제 또 반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말했던 이런 추세선은 좀 중요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여기서 반등이 좀 나올 수 있고 이게 깨지면 또 저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사실 매수를 받기 좋았던 경우는 여기 캔들, 이 하얀색 캔들이 이 4,550원에 만약 한 번 더 닿았다고 하면 더 좋은 매수 자리였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여기서 놓친 분들은. 그렇게 여기서 나오는 부분이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다시 한번 저항 구역이 여기서도 저항이 나올 거고 이제 1840원 이 둘 중에 어디서 저항이 나오느냐가 좀 중요합니다. 물론 여기서 1차 매도를 해야 되는 자리예요. 8060원에서 8450원까지만 가고 끝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1차 매도를 어느 정도 익절을 하시고 나머지 물량은 1840원에서 11990원에서 매도를 하는 게 좀 좋아 보입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좀 추세선을 그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저항선이 계속 있었고 보시면 계속 저항을 맞고 떨어지잖아요. 이런 저항선이 있었고 이번에 이걸 뚫고 올라갔다. 그러면 아까랑 같은 관점에서 이렇게 뚫고 올라가면 지지받을 때 이런 자리에서는 다시 한번 매수를 받을 수 있는 구역이 되겠죠. 이걸 또 사고 싶은 분들은 그런 구역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약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여기까지 좀 올라갈 수 있다. 지금 사실상 매도 구역 존에 도달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 팔렸을까요? 8,060원이니까 사실 팔렸겠네요. 만약 여기다 매도를 걸어놨으면. 그래서 삼성 ENC는 이런 식의 흐름. 그리고 제가 분석을 할 때 코인뿐만 아니라 주식도 똑같이 이렇게 분석을 해요. 오히려 그 두 개의 차이점을 본다라고 하면 저는 주식이 좀 더 분석이 좀 잘 맞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금이 좀 많이 들어가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태까지 좀 주식 분석을 요청을 받고 했었을 때는 대부분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또 다른 차이점 중에 하나는 비트코인은 어떤 이런 지지선이나 저항선을 그리고 매수를 받을 때 그런 매수존이나 매도존이 생각보다 좀 빨리 온다라는 그러니까 기간이 되게 빨리 오고 빨리 내리고 빨리 오르고 한다라는 거고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럼 한 번 더 여기서 이제 저는 이제 지저축 매매 방식을 좀 선호하기 때문에 이렇게만 사실 하셔도 매수하고 매도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조금 분석을 좀 더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차트 분석을 좀 더 배우셨던 분들은 이제 파동 같은 걸 좀 그려보겠죠. 그래서 저도 한번 이거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여기 저점 나왔던 부분과 여기가 1파동의 고점이 될 거고 여기가 2파동의 저점이 될 겁니다. 그럼 이 구역 7270원 자리는 ABCD 패턴으로 1값이 되는 익절 자리가 될 거고 이런 1.618 자리도 저항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그러면 이 1.618까지 갔었을 때는 5파동의 목표값이 2에서 2.272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세부적으로 이제 5파동을 확실하게 잡는 방법은 1.618이 나왔던 자리, 살짝 오버했던 자리, 그리고
저점이 나온 자리를 연결했을 때 이 0.618에서 멈추거나 아니면 1에서 멈추기 때문에 이 0.618과 2와 2.272 사이가 결국에 겹쳐 있잖아요. 파동으로 봤을 때도 익절이 나오는 구간은 바로 이겁니다. 여기 구역에 여기서 이제 매도를 하고 5파동이 끝났다 하고 끝 하는 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제가 지금 이 파동까지 한번 해본 이유는 엘리어트 파동이나 뭐 피보나치 결국 같은 건데 이렇게 한 번 더 보여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에 지지 저항으로 매도 매수 구한 건 이게 결국에 다 저항 나왔던 구간을 영역으로 잡아서 한 거거든요. 엘리어트 파동, 피보나치, 그리고 지지 저항 추세선 모든 것들이 거의 비슷한 구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구역까지 그래서 어떤 분석을 쓰더라도 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은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게 뭐냐라고 봤었을 때 분석법을 배우기 쉬운 거가 가장 좋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이런 카운팅은 변수도 좀 있어요. 1파동에서 3파동 갈 때 이 값에서 머무르고 저항받고 5파동의 값이 3에서 3.272로 가는 경우 그런 변수가 되게 많아서 그런 걸 이제 다 공부할 거냐라고 봤었을 때 조금 전업 투자자면 괜찮다. 그래서 그 두 개의 분석법을 다 활용하는 건 좋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투자자, 그냥 직장인 다니면서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런 분석을 많이 배우는 거는 좋지 않다. 별로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 강의를 올렸을 때 처음에 파동, 피보나치 다 설명을 하지만 딱 넘어서 설명을 하는 게 지지저항 추세선이고 그것만 써도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장이 시작을 해서 아까 가격보다 되게 좀 올라갔네요. 결국에는 지금 이 정도 뚫고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할지 조금 지켜보시면 될 겁니다. 결국에 1차 익절 값을 이 구역에다가 해놨다면 익절은 됐을 거고 2차 익절 구간에 1840원 나머지 뭐 한 25%의 비율은 위에서 팔던지 보통 저는 이 1차에서 웬만하면은 다 파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어차피 다른 코인이나 다른 종목을 찾아서 하면 된다라는 마인드가 강해서 좀 그렇게 자주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길었어요. 길은 이유는 이제 분석법을 어떻게 쓰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린 거고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기회도 좀 있을 거라고 좀 봅니다. 그럼 이렇게 삼형 ENC 주식도 분석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